비교해 보면서 올리버 크로멜의 사례를 들어 부관 참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고한 국민의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을 역사가 심판한다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을 심판하고 그것이 기록되는 것이 역사여야 합니다. 과거 군부 지하의 독재자들에 대해 혹자들이 위안삼아 말장난처럼 하던 역사가 심판한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라는 어떤 절대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에게 벼락을 내리친다는 걸 믿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에 잉글랜드의 헨리 8세가 왕으로 있을 때 가톨릭 수도원을 해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밝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인 칼뱅주의자 중에는 그 수도원을 헐값에 불화받아서 상당한 부동산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1599년 4월 25일에 태어난 올리버 크로멜의 부모가 바로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인 칼뱅주의자로 신흥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자연스럽게 카톨릭과 성공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18살이 되던 1617년에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하던 부친 로버트 크로멜이 죽고 가세가 기울자 이것도 군주제의 잘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오랜 기간 의회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며 군주제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42세 되던 1641년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칼뱅주의를 부각시키는 종교개혁적 내용의 대간에서 그랜드 리몬스트랜스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간의서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신은 잉글랜드를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올리버 크로멜은 대간에서 그랜드 리몬스트란스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올리버 크로멜은 잉글랜드를 떠나는 대신에 1642년 청교동혁명 퓨리탄 리볼루션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 내란 잉글리시 시빌 워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44살 되던 1643년 의회군을 조직하여 높은 급료를 주어가며 충성을 강조한 정예군을 만들고 철갑 기병 무장을 합니다. 1644년엔 스스로 대령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총사령관인 맨체스터 백작에게 항명하고 또 스스로 부사령관에 취임을 합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스스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양쪽 왕국의 의회 의원이자 의회군 부사령관을 겸직하며 무시무시한 군부 독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1647년에는 올리버 크로멜의 폭정에 겁을 먹은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에 무력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평정한 올리버 크로멜은 찰스 1세를 처형해버리고 맙니다. 1649년 9월 아일랜드 드로이다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4천여 캐톨릭 교도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고자 수많은 귀족들을 자신의 정치에 끌어들이고 줄줄이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 사이 1650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찰스 2세를 왕으로
승인합니다. 1653년에는 의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 해산하고 자신이 지명한 사람들을 의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합니다. 그 꼭두각시 의회에서 올리버 크로멜은 자신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통치하는 호국경 프로텍토레이트에 취임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의 장악만으로 성이 차지 않아 하다못해 옥스포드 대학의 총장까지 겸임을 합니다. 자신은 옥스포드 대학 시드니 분교 1학년을 다닌 학력이 전부인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독재자가 된 것이죠. 전두환과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1654년부터는 경제난 타계를 부르짖으며 식민지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때가 동인도 적식회사를 통해 인도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1655년엔 자신이 지목한 의원들의 꼭두각시 의회마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산을 시킵니다. 올리버 크로멜의 말로가 다가옴을 예견하게 만들죠. 1658년에도 같은 이유로 또 의회를 해산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자신의 딸이 암으로 죽고 올리버 크로멜도 말라리아에 걸려 9월 3일 3시에 화이트홀에서 59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1658년 11월 10일 올리버 크로멜의 마지막 추종자들에 의해 웨스트민스터 묘지에 비밀리에 묻히고 13일 뒤에 국장이 치루어집니다. 이미 스코틀랜드에서 1650년부터 왕으로 인정된 찰스 2세가 돌아와 왕정이 복원됩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죽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그자의 추종자들이 생전에 올리버 크로멜의 지적을 문서로 만들고 길을 쓰고 죽은 독재자를 미화하며 방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화 작업은 역부족이었습니다. 3년 뒤 1661년 성난 주민들이 웨스트민스터 묘지로 몰려 올리버 크로멜의 묘지를 파헤치고 그의 시신을 꺼내 교수대에서 목을 참수합니다. 시신의 몸뚱이는 교수대 아래 묻고 머리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홀 맨 꼭대기에 찰스 2세 집권 말까지 내걸렸습니다. 죽은 자의 시신을 그자의 살아생전의 죄값을 물어 처형하는 것을 부관 참시 (posthumous execution이라고 합니다. 서구인들에게 배울 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에 대한 처단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전두환은 아쉽게도 지난 2021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에 확진되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전두환은 10월 26일 쿠데타 동지로 학살에 동참했던 노태우가 죽은 이후 28일 뒤인 11월 23일 오전 8시 40분에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뒤 오전 9시 12분 자택을 방문한 경찰에 의해 전두환은 사망 판정을 받아 91세로 거의 자연사로 죽었습니다. 빈소는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졌고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진 뒤 유해는 화장하였습니다. 유골은 혹시라도 부관 참시를 당할까 염려하여 연희동 자택에 숨겨두었습니다. 역사가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이 설사 자연사를 하였어도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을 처단하여
역사에 기록하여 후세에 본유되게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매년 5월 18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한 손에는 장난감 짱돌, 또 한 손에는 장난감 몽둥이라도 들고 연희동으로 몰러가 살인마 전두환 인형이라도 박살나도록 장난감 짱돌을 던져 장난감 몽둥이 찜질을 하는 민속놀이를 하여야 할 겁니다. 살인마 전두환 처형 민속놀이 극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올리고 프랑을 전두환의 부관 참수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